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치관경영연구소의 정진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아마 자료들이 쭉 이렇게 있으셨는데요. 아까 이제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책들을 좀 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MVCC라고 하는 기업의 밸류 매니지먼트, 요거에 대한 책들을 썼고요. 더 스마트라는 책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 DEI라고 하는 내용은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쿼티, 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인클루전 해가지고 포용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해서 전 세계 글로벌한 어떤 그 새로운 가치들이거든요. 이 책을 지난해 이렇게 썼고요. 저는 한국에서 매일경제 TV에 주 1회 정도 나가서 거기서 이제 경영을 좀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올해 이제 3월 달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조직문화혁신과 뉴트렌드라는 책을 이렇게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경영자분들에게 좀 필요한 조직 관리,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좀 이렇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쭉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다른 경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예, 생각하시는 것도 듣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우리 회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경영자로서 내가 느끼는 우리 조직 내부의 변화,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채팅창에다가 한번 그 키워드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느끼는 조직 내부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좀 있나? 요거를 한번 그 넣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큰 변화를 얘기를 한다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을 많이 뽑는 게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경력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직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많이 퇴직하고 이러는 거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여성 리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몇 가지 특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렇게 젊은 직원이 늘어나고 경력 직원이 늘어나고 여성 리더들이 늘어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보통 조직이 조금 더 소프트해집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좀 이렇게 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아까는 의견을 일자는 잘 써주셨는데, 지금 우리 저 경영자분들이 쓰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몇 분이라도 키워드라도 좀 주시면 제가 좋은데, 자율적 주도적 업무 진행, 우리 이상열 예, 대표님, 직원들의 장기 근무. 아,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는군요. 아, 이것도 좋은데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요거 하나만 같이 좀 넣어주시겠어요? 쓰셔도 되고, 현재 우리 직원들 숫자가 몇 명이다. 이것도 한번 그 되시면 좀 한번 넣어주십시오. 아, 경력 직원이 증가하고 있다. 100명. 굉장히 큰 회사가 있군요. 네. 52시간으로 인한 칼퇴. 현장에 가보면 신규 입사자들이 빨리 퇴사하군요. 젊은 직원들 통해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배움 26명, 2명인 회사도 있고요. 직원 수 5명, 예, 78명. 규모 차이가 이렇게 있네요. 25명, 17명, 예, 또 이렇게 적은 기업도 있고 9명, 10명.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요 정도 부분만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고요. 제가 우리 이제 책에다도 이렇게 쓴 내용이지만 요즘 한국 기업에서 조직 문화와 관련된 트렌드 5가지를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하면 채팅창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모두의 트렌드, 개인주의입니다. 아, 우리 한국은 지금 확실히 개인주의가 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한국만의 문제 같진 않아요. 일단 미국, 유럽은
원래부터 개인주의잖아요. 여기다가 동북아에서 잘 사는 나라들, 한국, 대만, 일본, 여기도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곳은 어디냐면 우리 동남아시아 쪽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뭐 필리핀, 뭐 제가 아는 나라가 이 정도인데 인도네시아 빼먹을 뻔했네요. 이쪽은 개인주의가 강합니까? 아니면 예전에 어떤 조직 우선주의나 국가주의 이런 쪽이 강할까요? 일단 동남아의 국가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 한번 채팅창에다가 우리도 개인주의예요 1번, 아닌 것 같아요 2번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좀 채팅창에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네. 예. 1번 많이 올리셨고요. 베트남은 단체 중심입니다. 자카르타 212. 네. 홍콩 개인주의, 가족주의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1, 2번이 혼재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짧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짧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 대신에 나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나는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 내가 나이가 어리든 직급이 이런 게 낮든 아니면은 뭐 돈이 적든 상관없이 나는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다. 그리고 나도 타인을 존중할 거야. 뭐 이런 게 보면 대표적인 개인주의의 경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도요, 삼성, 현대차 같이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도 있어요. 10명, 뭐 이렇게 50명, 100명 되는 회사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민관이나 공공도.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은 간단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있는 나라의 기업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질까요? 아니면 어떤 집단주의라든가 조직, 회사 우선주의 이런 게 강화될까요? 네. 뭐 이거는 뭐 여지가 없겠죠. 저는 이런 거를 하나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은 매우 강화돼 있고요. 네, 김수현 님도 강화될 거라고 했는데요. 매우 강화돼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들어올 세대들은 더 그것들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경영자라면 앞으로 변화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조직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한국에서 설문조사했어요. 예, 그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가 70%, 그리고 그래도 받은 거 이상 일해야 된다가 30%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경영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설문에 응답한다면 나는 뭐라고 쓸 건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 어땠으면 좋겠는지인데요.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 1번. 아니야, 받은 이상 일해야 돼 2번. 예, 우리 경영자분들의 생각을 한번 채팅방에서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와, 2번, 2번, 2번. 예, 2번. 어, 예. 일단 저는 이 강의를 거의 1년에 한 달에 20번 이상을 하거든요. 이런 수치는 저 처음 봤어요. 이거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조금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음, 일단,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예, 그리고 분명한 거는
한국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나라들, 저는 중동하고 아프리카 정도 빼고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고. 중국은 확실하게 이렇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A인데 사람들은 B다. 그럼 이거 어떻게 경영할까? 이거 고민해야 되겠죠? 예, 이런 개념으로 잠깐 한번 봤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하더라도 이런 거는 막아야 되죠. 동료를 음해하는 행위, 조직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이거는 개인주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치적 행위를 도모하는 행위, 이런 거는 이기주의 내지는 더 나쁜 표현들이 적당한 표현이니까 이거는 확실히 맞아야 된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요즘 한국 기업에서는 직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갤럽에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갤럽에서 여기 밑에 있는 나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직원들이 몰입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 세계 평균은 100%를 기준으로 23% 쿼터 해가지고 4분의 1 정도만 몰입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나라도 여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질문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업무에만 몰입하고 있다. 1점부터 5점 해가지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 4.5점 비율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3%.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은 5%입니다. 프랑스 7%, 영국 10%, 대만 11%, 한국 12%.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명만 회사에 오면 업무에 바짝 몰입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13%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 경영자분들 여기에 나타나는 이 기업들의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뭔가요? 특징. 네, 이게 이제 묻고 답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부자 나라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잘 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끝에 쪽으로. 직원들 10명, 10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회사에 오면 화장실도 안 가고 커피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개인 일 하나도 안 보고 2명 중에 1명은 일에만 완전히 몰입돼 있는 나라들이에요. 볼게요. 말리, 세네갈, 몽골, 엘살바도르, 루마니아. 여기까지. 3명 중에 1명은 회사 오면 딴짓 하나도 안 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여기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여기 있는 나라들의 특징 아시겠죠? 예, 아직 잘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70년대, 80년대 정도 나라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직원들이 여기서 좀 특이한 나라가 보이시죠? 어디가 좀 특이한가요? 예, 여기 있는 나라 두 나라가 특이합니다. 미국하고 인도입니다.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나 기업의 모델을 만든 나라들이에요. 여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업무를 하는 6시까지는 진짜 딴짓 하나도 안 하고 일만 하는 친구들이 3분의 1 정도는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6시 1분만 되면 절대로 일 시킬 수도 없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나라입니다. 결국 뭐냐? 일단 앞에서는 제가 개인주의 말씀을 드렸고 직무 몰입도는 여기 보면 베트남 그리고 이제 여기 필리핀 이런 나라들 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뭐냐? 직원들은 이제 직무 몰입도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한국에서는 지금 MZ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MZ 세대 이런 얘기를 아마 다른 나라도 할 거라고 보는데 MZ 세대는 몇 살 정도를 MZ 세대라고 하나요? 네. 요거는 제가 그냥 정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는 81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 나이로요, 43살, 4살이에요. 이런 거 MZ 세대가 아니죠.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는 20대부터 35세 정도까지를 MZ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40 넘어간 81년생 이런 사람 아니고요.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를 MZ라고 구분을 합니다. MZ 세대들의 특징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는 뭐 이 얘기는 거의 다 넘어간 얘기인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질문들을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를 별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나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질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궁금하든 뭐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 욕구가 강해요. 예전에는 회사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된다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나의 성장이라는 걸 우선에 두고 회사의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예, 그리고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존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현상들을 나타내는 게 요즘 이제 한국에 있는 MZ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한국 기업이 가진 고민들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예, 예. 제가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요즘 한국에서요, 부쩍 늘어나고 있는 교육 과목이 있어요. 퀴즈입니다. 1, 2, 3, 4번. 예. 팔로우십, 시간 관리. 요즘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요하겠죠? 예절. 그 다음에, 동기가 많이 떨어졌어. 예, 한번 볼게요. 정창민 대표님, 3번. 예, 노윤 실장님 3번. 예, 다른 분도 그냥 한번 올려주십시오. 4번, 예, 4번, 예, 3번, 3번, 네, 1번, 1번. 네, 좋습니다. 의외인데요? 이게,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예, 정답은 뭘까요? 예, 많은 분들이 맞힌 게 보통 맞아요. 예, 정답은 예절교육. 이거 왜 한국 기업이 이거 많이 할까요? 예, 이유는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답답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특히 인사를 누구한테 안 하냐면요. 사장님한테 인사를 안 해요. 큰 회사들. 근데 마주치고 이러면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인사를 중요 안 하냐면 기업의 본관 로비 이런 데 있잖아요. 넓은 공간에 사장님이 지나가요. 그럼 사장님은 다 우리 직원들이니까 인사를 할 것 같은데 젊은 직원들이 특히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화나가지고 직원들 예절 교육 시켜 뭐 이러는 양상인데요. 그 직원들이 왜 인사하지 않을까? 예. 일단 제가 틀린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 네, 두 번째, 학교에서 뭘 배운 거야?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 세 번째, 인성이 잘못된 애들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장님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장님을 아는데요. 사장님은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게 이유였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교수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저희 거가 180명 정도 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면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인사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화나지도 않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100m 밖에 있다가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왜 인사할까요?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애가 가정교육이 잘 됐나? 학교에서 잘 배웠나? 인성이 좋으나? 아닙니다.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수업을 들어서 제가 채점하는 애들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잘 쓰지 않는 게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좀 놀라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뭐 모든 기업이 이렇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회사에 보면 회의실이 있거든요. 회의실에 이렇게 써붙여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회의 이러면 시간 되면 비워줘야 되거든요. 어, 회의 보니까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임원회의라고 붙어 있었어요. 근데 4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젊은 직원이 똑똑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저 죄송한데 회의실 좀 옮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진짜 제가 궁금하거든요. 채팅창에다 한번 넣어주세요. 아무 얘기를.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자카르타, 임원들이 회의실을 옮겨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아멘, 눈치가 없는 직원. 임원 잘못입니다. 분분하네요. 싸우시겠는데요, 둘로 나눠서. 어, 임원들이 옮겨야 한다. 예, 임원들이 옮겨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요즘 생기고 있는 일이긴 해요. 근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20대. 아주 이제 그 똑똑 두드린 친구 또래한테 물어봤어요. 아, 회사 규정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디스하려고 꺼낸 게 아닙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 뭐냐면 20대 직원은 뭐라 그러냐면 미친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어요. 20대들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친구들과 바로 위에 있는 30대 초반의 대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걔는 팀장한테 보고를 안 한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20, 30대가 보기에 이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명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제 또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임원들이 옮겨야 된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 맞춰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뭐냐면 20, 30대들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30대 대리는 아니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거면 자기 상사한테 얘기해서 팀장님한테 어떻게 해야죠라고 물어보면 되는 건데 왜 지가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20대 젊은 직원들은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라든가 조직 경험이 있다는 분들이 요즘 20, 30대를 대하고 이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판단력이 이상해진 거예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한마디. 저는 MZ 세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올바르게 해주려면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거. 저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번째 트렌드인데요. 요즘 한국 기업은 수평 소통 문화를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경영자분들이 계신 나라도 수평 소통 문화를 중요하다고 얘기하나요? 중요한가요? 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까지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 이런 거였거든요. 표현이 제가 좀 예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2010년도를 경유하면서 특히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수평소통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수직적으로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조직이 성과를 내거나 이러기 어려워진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 그 한국에서는 삼성, 한화 이런 데는 직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과거 사원부터 부장까지를 전부 다 프로라고 불러버립니다.
프로. 그리고 팀장, 임원 이렇게 있어요. 프로, 팀장, 임원. 어, 현대자동차나 SK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저, 예, 요렇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요. 25세 된 신입사원하고 47세 된 부장하고 똑같이 프로예요. 예, 이런 게 대표적으로 수평소통 문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좋고 이런 고참 부장이 20대 직원들이 막 실패하고 막 망가지고 어려워하는데 야, 너도 프로고 나도 프로잖아.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기업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소수예요. 특히 그 보직을 맡지 않고 나이를 많이 먹고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현상들이 강해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평소통 문화로 갔을 때 문제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과거처럼 수직적인 문화로 조직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트렌드는 또 이렇게 갈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좀 포용해주고 숫자가 많은 젊은 직원들은 숫자가 적고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이더라도 포용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위기의 수평소통 문화를 포용적 수평소통 문화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포용성. 근데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즘 한국 기업은요, 팀장들이 거의 다 이끌어 간다고 해도 됩니다. 팀원들이 있고 팀장이 있고 임원이 있다면 임원들은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팀원들은 팀장에 의해서 하는데 요즘 이제 팀장들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우리 그 경영자분들도 조직에 팀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거의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는 임원들 중요하지만요. 거의 조직 관리와 사업 관리에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팀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팀장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립감을 느껴요. 감정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요. 윗분들, 임원이나 대표님한테 맞춰야 되고, 또 직원들을 갖다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다가는 내가 힘든 거 얘기 못하고, 밑에다가도 내가 힘든 걸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기업에서는 정신병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지금. 두 번째, 만성적 불만족. 요겁니다. 요거는, 성과를 많이 내면, 너 많이 냈으니까 쉬어가 아니고,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뭐 이런 현상이죠. 성과가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맡으면 이 만성적인 성과에 대한 고민들이 무지하게 크다.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조직의 팀장의 역할하고 관계 있어요. 상처뿐인 관계. 이거는 뭐냐면요. 팀장들은 위도 챙기고 아래도 챙겨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임원님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 내 팀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거 너무 고려해 주지 않는 거.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다음에 팀원들은 그냥 맨날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하소연해요. 여기서 오는 어떤 이런 상처뿐인 관계, 번아웃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요즘 팀장들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요 자료는 지난해에 미국에서 열린 전 세계의 인사 조직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한 3만 명 모이거든요. 거기서 미국의 어느 경영자가 우리 회사 얘기해요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미국, 유럽, 그다음에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데는요, 거의 싱크율이 100%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하고 유럽 기업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경영자분들이 계신 나라는 아직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면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인 요즘 같은 글로벌화돼 있는 시대에서는 금방 따라가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5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슬슬 강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5가지 말씀드렸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자기 가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업 공통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역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같이 하시려는 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는 기업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회사는 우선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일을 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AI 활용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화할 것인가 하나 하고요. 코드 오브 컨덕트.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직원들에게 이게 문제야. 그 다음에 일일이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보다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직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메시지를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DEIB라고 하는 요소들을 앞으로 소통이라든가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의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DEIB는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이쿼티. 그 다음에 인클루전. 예, 포용적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B가요. 빌롱입니다. 빌롱잉. 소속감.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이 내 조직이라고 느낄 수 있는지 이게 뭐냐면 지난해 전 세계 HR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전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가치관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최고로 뜨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I가 인클루전, 포용성입니다. 예, 인클루전. 예.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는 코드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MVCC 그걸 만들면 그것도 만들면 좋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직원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요거를 정의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앞장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일생일대의 업무를 수행하며 훌륭한 삶과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멋있죠? 엔비디아는 이런 회사 맞죠? 저는 우리 경영자분들이 계신 회사도 이런 메시지가 좀 있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경영자분의 회사는 최고의 인재들. 우리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최고의 인재 아니면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는 최고의 인재.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인재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 직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그 자기 가정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일생일대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훌륭한 삶을 살고 자기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되게 잘 되실 거라고 봐요. 뒤에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젠슨왕이 모든 직원이 회사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영감을 받으며 업무 시 항상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엔비디아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엔비디아 같이 거창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경영자분들이 계신 회사 정도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 첫 번째 방향성, 기업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엔비디아는 핵심 가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혁신, 지적인 정직성, 속도와 민첩성, 우수성과 결단력, 하나의 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박진호 대표님하고 같이 진행하실, 네, 예, 진행하실 부분, 예, 우리 강고은 선생님은 지금 나가실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그거 작업할 때 요 작업을 같이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거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코드 오브 컨덕트입니다. 일하는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코드 오브 컨덕트. 저는 이거를 우리 기업에 맞는 수준에서 만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걸 되게 잘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이걸 만들었어요. 지난해를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이전부터 1967년 뭐 사운부터 해서 2000년의 경영 방침, 2010년의 핵심 가치, 22년에 일하는 방식 코드 오브 컨덕트, 그리고 지난해에 이렇게 현대웨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공개된 일하는 방식은 한국에 있는 구성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글로벌 구성원 공통적으로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최고 수준의 안정과 품질, 시도와 발전, 협업, 다양성 포용, 윤리 준수, 집요한 민첩한 실행, 회복 탄력성, 전문성, 데이터 기반 사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엔 벤치마킹에서 10개는 많거든요. 여기는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12만 명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 한 5개, 7개 정도 이렇게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재는 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코드 오브 컨덕트의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키워드입니다. 데이터. 이제 감이나 경험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로 하자. 그 다음에 빠른 실행력을 발휘해야 된다. 괜히 시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검토한다고 하면서 시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작게 시작해서 실패해도 괜찮다. 빠르게 대응하고 실행력을 높여라.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 그리고 자기 팀이 한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이게 한국 기업의 공통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거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빅 트렌드입니다. 바로 뭐냐?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환경 만들고 포용, 예, 포용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트렌드에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지금 55분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기업의 5가지 트렌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글로벌하게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5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 가지면 좋겠냐? 기업의 가치관, 두 번째는 일하는 문화 중심의 코드 오브 컨덕트, 행동 메시지. 세 번째는 DEIB라고 하는 전세적인 트렌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급하게 했네요. 이해가 좀 많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